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공퀼트입니다. 오늘은 작고 예쁜 큐브 모양의 도형과 원뿔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얇은 마분지나 크래프트지에 풀로 붙여서 선 따라서 오려줍니다. 그럼 도안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큐브는 지금 4cm 큐브예요. 4cm 큐브 도안을 천의 안쪽 면에 이렇게 6장 그려줍니다. 원뿔은 몸체가 하나고 바닥도 한 장이에요. 원뿔은 바느질 하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여기 나 있는 표시들 다 표시를 해주면 바느질 할 때 편하답니다. 실 색깔은 천의 색깔과 거의 비슷한 색의 실을 선택하셔서 바느질 하면 더욱 예쁩니다. 그럼 먼저 4cm 큐브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한 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각각 한 장씩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다음 각각 얘 2개, 얘 2개, 얘 2개, 얘 2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천 2장을 겉면과 겉면을 마주 보게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할 거니까 잘 맞춰서 끝점에 하나 꽂고 또 첫 점에 하나 꽂아줍니다. 시침핀을 잘 꽂아줘야 돼요. 첫 점에 바늘을 꽂고 한 땀 떠서 뒤로 반tam 가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중간중간에 앞뒤선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 가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반바구질을 해줍니다. 자, 끝점까지 왔어요. 끝점에서 매듭을 짓지 말고 자, 안쪽으로 이렇게 시접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각형하고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천을 통과시켜서 또 다른 천에다가 시작점에 바늘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 시침핀을 꽂고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반바금질을 해줍니다. 자, 끝점까지 다 왔습니다. 끝점에서 또 매듭을 짓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시접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를 바느질을 해줍니다. 얘도 통과시켜서 바늘을 꽂고 또 끝점에 바늘을 꽂아서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또 시접 접고 또 네 번째 자, 네 번째도 끝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짓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또 얘도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4개를 전부 다 시접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옆면을 바느질을 할 겁니다. 자, 바늘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다른 쪽 천에 첫 점에 바늘을 꽂아주고 또 끝점에 시침핀을 정확하게 꽂아줍니다. 옆면도 같은 방법으로 반바금질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끝점까지 바느질을 하면 여기에서는 매듭을 짓습니다. 자, 실을 동그랗게 하고 바늘을 그 자리에서 한 땀 떠서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실을 이런 작업 2번 해주고 시접만큼 실을 잘라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얘도 시접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또 이쪽 2번째 면, 3번째 면, 4번째 면도 똑같이 바느질을 해줍니다.
세 번째 면도 똑같이 해주고 네 번째 면도 똑같이 해줍니다. 뒤로 한 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자, 네 번째 옆면도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뚜껑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굳이 매듭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으로 빠져나와서 이 여섯 번째 시작점에다 바늘을 꽂아주고 또 끝점에 스친핀을 꽂아서 똑같이 바느질을 해줍니다. 반박음질로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이 네 면을 다 연결해주고 끝에 가서 찬구멍 남기고 바느질을 끝낼 겁니다. 자, 반박음질로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선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가면서 반박음질을 해줍니다. 자, 또 끝점까지 오면 바로 천을 통과해서 바늘을 빼주고 또 다른 두 번째 면 똑같이 끝점에 스친핀을 꽂고 또 반박음질로 연결을 해줍니다. 앞뒤선 잘 맞아야 완벽한 튜브가 돼요. 촘촘하게 그리고 실을 타이트하게 당겨줘 가면서 반박음질을 합니다. 자, 또 이 끝점에서 실이 다 떨어진 사람은 매듭을 줘야 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서 계속 바느질을 합니다. 끝점에 스친핀을 꽂아주고 바늘을 시작할 첫 점으로 통과시켜서 세 번째 면도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은 찬구멍을 둬야 되니까 1cm 정도 남겨둬요. 그래서 스친핀을 꽂아줍니다.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서리는 좀 더 신경 써서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집었을 때 벌어지지 않고 예쁜 모양이 됩니다. 자, 반박음질로 타이트하게 실 잡아당겨주고 또 앞뒤선 잘 맞춰가면서 찬구멍 첫 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을 두 번 짓고 시접만큼 실을 잘라줍니다. 자, 큐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뒤집을 건데 시접 정리를 좀 해줘요. 넘치는 부분은 잘라내고 모서리 부분도 이 꼭지점에서 한 0.2cm 놔두고 다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를 잘라서 정리를 해주고 시접 정리를 한 다음에 겸자를 이용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겸자를 찬구멍 속으로 넣어서 한쪽 끝 모서리를 잡은 다음에 살살 빼줍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살살 뒤집은 다음에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큐브의 모서리 잘 펴줍니다. 자, 이렇게 다 뒤집은 다음에 이제 솜을 넣겠습니다. 방울솜을 넣습니다.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으로 솜을 넣어줍니다. 이런 큐브 모양의 소품들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느질도 쉽고 금방 만들고 여러 개 만들어서 놔두면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좋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참 좋은 퀼트 소품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솜은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실밥도 터져 보이고 그리고 예쁘지 않아요. 촉감이 말랑말랑한 정도로만 넣으셔야 예쁩니다. 솜 넣을 때 이렇게 모서리 살려주시고 자, 솜을 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말랑말랑하게 솜을 넣은 다음에 이제 찬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겠습니다. 바늘을 두 땀 정도 뒤로 가서
접은 선과 여기 접은 선을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한 땀 뜨고 또 맞은편에서 한 땀 떠주고 또 맞은편에서 한 땀 떠주고 0.1이나 0.2cm 정도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점까지 와서 여기에서 매듭을 2번 살짝 지어주고 바느질한 곳으로 바늘을 넣어서 멀리 빼줍니다. 이렇게 큐브를 완성했습니다. 예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의 원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원뿔은 이 바닥부터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안 그릴 때 이런 선들 다 표시를 해두면 바느질 할 때 편리합니다. 여기가 처음 1번이니까 바닥도 1번부터 같이 바느질을 해줍니다.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고 처음 시작점 1번에 스티치핀을 꽂고 그 다음에 2번에 스티치핀을 꽂아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니까 가운데 스티치핀을 한 번 더 맞춰서 꽂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치핀 꽂은 다음에 여기 시접은 반절만 이렇게 가위밥을 내줍니다. 바느질 할 때 천들이 편해지라고. 그리고 실은 천의 색깔과 비슷한 색의 실을 사용하시면 더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첫 점에 바늘을 꽂고 한 땀 뜨고 곡선을 바느질을 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반박음질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앞뒤선 잘 맞게 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곡선의 바느질은 그래야지 원이 잘 살아요. 그래서 한 칸 한 칸만 스티치핀을 꽂아놓고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꽂아놓고 하면 손에 찔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 바느질 할 때는 한 칸 한 칸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티치핀 사이를 시접의 반절까지만 가위밥을 내주면 천들이 좀 더 편안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반박음질로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스티치핀 꽂고 중간에 한 번 더 꽂아주고 가위밥을 살짝만 내주고 촘촘하게 여기 끝까지 옵니다. 앞뒤선 잘 맞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칸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칸은 첫 점에 맞춰서 스티치핀을 꽂고 또 중간에 맞춰서 스티치핀을 꽂아서 선을 확실하게 맞춰주고 또 스티치핀 사이에 가위밥 시접의 반만큼만 내주고 바느질을 합니다. 앞뒤선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끝점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이 모자란 사람은 매듭을 짓고 그렇지 않고 남은 사람은 매듭을 짓지 말고 바로 또 이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여기 마지막 점에서 바늘을 또 통과해서 또 중간에 스티치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 마지막 끝부분 1cm는 찬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찬구멍 시작점까지만 스티치핀을 꽂고 반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천들이 겹치는 부분은 바느질을 더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앞뒤선 잘 맞춰가면서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반박음질을 창구멍 첫 점까지 해줍니다.
자, 창구멍 첫 점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매듭을 2번 지어줍니다. 실 동그랗게 하고 바늘을 한 땀 떠서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럼 매듭이 지어져요. 2번 해줍니다. 그리고 시접만큼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제 원뿔도 완성이 됐습니다. 원뿔도 이 천들이 겹치는 부분은 꼭지점에서 0.2cm 정도 해서 잘라주시고 시접 잘 정리를 하셔서 겸자로 뒤집습니다. 이 원뿔은 이 끄트머리에서 뒤집으면 잘 안 뒤집어지니까 한 가운데를 집어서 꺼내줍니다. 큐브보다 원뿔이 뒤집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착구멍을 많이 내면 공구르기 티가 나니까 안 이쁜데 좀 자신이 없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0.3cm 더 해서 1.3cm 정도 착구멍을 두시고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뿔도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이 원뿔의 밑면을 이렇게 펴줘요.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솜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퀼트는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 예쁜 소품이 나옵니다. 만져봐서 촉감이 말랑말랑한 상태,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도 막아주겠습니다. 끝부분 뒤쪽에 2땀 정도 들어가서 바늘을 꽂고 한 땀 뜨고 맞은편에서 또 한 땀 뜨고 또 마주보는 접힌 부분에서 한 땀 뜨고 0.1cm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고 싶으면 손가락을 걸어서 동그랗게 공간을 만든 다음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2번 찍고 뺐던 자리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멀리서 빼주고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그럼 감쪽같이 실밥이 안 보이죠? 자, 원뿔 모양의 도형과 큐브 모양의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여러 개 만들어서 애기들하고 놀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하면 정말 예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